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차 시대 CI란 이런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어, 즉, 한 줄로 정리하면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를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한 집안, 한 가문을 상징하는 이미지도 만드는데 우리 기업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든지 어떤 팀에서든지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아, 거기구나. 아, 그 회사구나. 이렇게 하나로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을 CI라고 합니다. CI 제작 범위를 한번 볼게요. 기업의 이념으로부터 영업 등 일상의 재반 활동까지를 커뮤니케이션의 시점으로부터 통합해서 자사 이미지를 통일성 있게 표현하는 것. 앞에서 한 얘기죠. CI 개발 전략 속에는 회사명, 그러니까 초창기 회사를 건립하면서부터 예전이라 그러면 아주 한참 오래전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우선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뭐 이름 하나 정도. 근데 이제는 그 전에 아예 이 작업을 다 끝내놓고 회사가 만들어지죠. 회사명, 심볼 마크, 브랜드 포장, 광고, PR, 간판, 네온사인, POP로부터 작게는 메모지, 회사 메모지, 사원증, 명찰, 사기, 그다음에 사원 유니폼 또는 버스나 트럭 등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매체, 그게 제작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할 게 이거예요. 회사명부터 심볼 마크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풀어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건 좀 별론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회사의 CI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아주 심플한 거예요. 이것도 뭐 사원증하고 서식류하고 유니폼 차량밖에 없잖아요.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풀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최종 아웃풋에 내야 될 게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보면 뭐 심볼 마크, 뭐 회사명,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명칭을 좀 알고 가려고 해요. 로고가 뭐냐? 제가 계속하면서 여러분이 4학년이기 때문에 살짝 여러분을 무시한다라고 생각이 들까봐 우리 이런 것도 모르지 않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까봐 살짝 죄송해요. 그럼 또 제 경험상에 야 로고가 뭐야? 이러면은 대답 못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종종. 로고는 기업의 얼굴이며 기업을 나타내는 브랜드를 총체적으로 포괄하여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한 회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디자인을 로고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로고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보죠. 로고 타입, 워드마크. 로고 타입이라고 이제 하고, 이걸 이제 다 로고라고 그래요. 로고의 종류예요. 로고 타입은 뭐고, 워드마크는 뭐냐. 다 같은 듯 비슷한 듯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정확하게 하고 하죠. 저는 요번에 그냥 로고 타입만, 저는 요번에 워드마크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겠죠. 텍스트로 구성된 걸 텍스트로만 구성된 로고를 로고 타입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로고 타입의 상징성을 높여서 자 올레 KT의 물결을 막 이렇게 바람 물결을 표현하듯이 뭐 하고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준 그 이미지화 시킨 것을 워드마크라고 불러요. 워드마크와 로고 탭은 결국 글자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딱 그 브랜드가 확실하게, 그 회사가 확실하게 인지가 되죠. 아주 잘 읽을 수 있고 심플하고 아주 간략한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죠. 특히 요즘은 로고 타입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군더더기 없이 거기에 약간의 차별을 주려면 이제 워드마크 형태를 띠는 거죠. 아시겠죠? 이 모든 게 다 워드마크 로고 타입이죠. 구글은 전형적인 로고 타입이죠. 요 정도는 워드마크라고 IBM에 약간 좀 이렇게 줄무늬를 줘서 변화를 준 거, 상징적인 이미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주 그냥 유명한 그 디자인들만 모아놨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삼성도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죠. 그 다음은 심볼 브랜드 마크가 있고, 마찬가지예요. 심볼 브랜드 마크로 분류가 되죠. 이미지로만 표현된 거. 이미지로만 표현이 됐어요. 심볼, 이 심볼로만 표현이 됐죠. 심볼이라고도 하고도 브랜드 마크라고도 해요.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는 기존의 유명한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이 사과를 보면 애플이 나타나기 전에는 백설공주의 한입 베어 물은 사과를 연상했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 애플을 보면 그냥 애플이에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애플이라는 그 고유 명사잖아요. 사과라는 이름을 그대로 쓴 거고, 참 뭐라 그럴까, 너무 흔하고 너무 보편적이고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그리고 이 디자인도 뭐 대단하지 않아요. 뭐 근데 참 뭐라 그럴까요? 마치 정답을 본 듯이 인지도 쉽고 기억에도 남고 제품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이런 거죠. KB 이거 한마디 뭐 국민은행 이런 거 없어도 오리온 필요 없죠. GS, LG, 현대 이거만으로도 충분히 인지가 되죠. 근데 다 나름 뭐 글로벌할 수도 있고 뭐 뭐라 그럴까요? 상징적인 것들이 누구나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어, 막강한 기업들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렇게 그 로고 타입이나 워드마크보다는 어, 많이 유명하지 않은 그 회사에서 이 심볼로 브랜드 마크로만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뭐 LG에 대해서 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LG가 금성에서 LG로 변하면서 다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 멀리서 봐도 LG라는 거 인지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글쎄요. 뭐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왔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LG 뭐 이렇게 써 있는 음, 로고 타입 말고 이걸 봤을 때 이게 뭐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은 콤비네이션 마크예요. 말 그대로 뭔가 콤비네이션이라는 게 결합된 거잖아요. 조합된 거. 심볼과 워드마크의 조합.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기도 하죠, 사실. 심볼과 워드마크를 따로 사용하고 때에 따라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콤비네이션으로 결합해서 쓰는 거죠. 그 심볼만으로 의미 전달이 어려울 때 같이 쓰는 조합. 그러니까 같이 개발을 해두고 때에 따라서 워드마크, 때에 따라서는 심볼, 때에 따라서는 콤비네이션으로.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클라이언트가 아 우리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워드마크로만 가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아요. 딱 초반 기획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제일 많이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도비죠. 어도비, 그다음에 카카오톡, 퓨마. 그래서 심볼과 워드마크가 잘 조합된 컴비네이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기획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엠블럼 마크가 또 따로 있어요. 뭐야, 내가 여태껏 알고 있던 게 다 헷갈려. 심볼인 줄 알았는데. 텍스트와 심볼을 도형이나 원 안에 하나의 뭐꼭 원일 수도 있고 어떤 도형의 형태, 그래서 하나의 문양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렇게 문양처럼 로고를 보이게 하는 게 엠블럼이에요. 주로 차량 엠블럼이 많죠. 차량은 하나의 덩어리 안에 어떤 그 차량 그 브랜드 이름하고 그들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그 축구 구단 엠블럼들이 그런 형태를 많이 띠죠. 스타벅스도 뭐 여기에 그 이거 하나에 동그라미 안에다 이 여자 하나면 끝난 거잖아요. 저 초록색깔. 여기 보세요. 이게 다 엠블럼이라고 부르죠. 다 어떤 형태 안에 들어가 있죠. 요 애들은 아니에요. 요 애들은 아니에요. 제가 이 이미지를 다 가져오느라 요런 것들이 엠블럼이죠. 이런 것들. 차 엠블럼이에요. 차 엠블럼. 뭐 아닌데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쓸 때도 있고. 컨버스 브랜드 얘도 엠블럼 형태를 띠고 있죠. 그쵸? 캐나다 골든구스인가 이게? 그리고 KF 이렇게 KFC 치킨 이 할아버지도 그 다음에 할리 데이비슨 원형은 아니지만 도형의 형태의 하나의 덩어리로 인지되죠. 아 잠깐만 여기까지가 우리 로고에 대한 전체적인 그 종류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CI를 알아봤으면 이제 BI를 알아볼게요. 한 브랜드 이미지의 일관된 형성을 통해 특정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제고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러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CI라는 형태의 이미지로는 제품에 따라 성향이 각기 다른 시장을 점유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 딱 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 같은 경우 CI로 뭐 그냥 다 그 제품에 다 적용시킬 수 있는데 A 상품군, 뭐 B 상품군, C 제품, D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경우 CI 하나로 다 특성이 다른 그 제품들에 맞게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품 타겟층도 틀리고 그 제품의 성격들이 다 틀리는데 그래서 어, 각 제품에 따라 소비자에게 친근감, 신뢰감을 비롯하여 기술 개발 여기에요. 기술 개발력, 또 청결감, 신선함, 처음 보는 그런 감성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한 BI가 전략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CI, BI가 같은 그냥 아이덴티티 하나로 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로 통일될 경우에는 그게 CI자 B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I를 요번에 하겠다는 건 기업 이미지 하나를 그냥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 어, 제품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의 그 제품을 제품명 브랜딩을 해서 제품 디자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맥도날드 BI예요. 그 브랜드죠. 햄버거 브랜드예요. 스타벅스 변천사예요. 스타벅스 그다음에 이 AT&T는 미국의 큰 대표적인 통신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된 것들이 변해서 오히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되게 거의 다 심플하게 변화된 걸 느낄 수 있으시죠? 스타벅스는 거의 엠블럼 형태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얘는 뭐 군더더기 없는 심플 하나. 그래도 어디서든 이건 보면 맥도날드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셨어요? 성공 CI를 한번 볼게요. 프루덴셜 생명 아시죠? 프루덴셜. 보험사 프루덴셜의 빙산처럼 보이는 아리송한 심벌 마크는 1800년대 후반 회사 창립 당시 자살 사건이 빈번했던 지중해의 지브롤터 바위를 상징한 거래요. 그걸 상상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토리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냥 어딘가 뭔가 바위 같긴 한데 절망적인 상황의 삶에 대한 그 삶을 희망으로 바꾸겠다는 기업 이미지. 프루덴셜 보험사니까 너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 의지가 기업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해요. 다른 보험회사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 로고는 100년 넘게 아주 작은 변화만 있었을 뿐이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고객들의 변함없는 신뢰를 상징하는 요소인 거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CI라는 거 이렇게 창업하는 사람들 그 창업주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업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애플 우리가 계속 애플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애플은 참 대단한 회사인 거에는 분명한 게 그 제품을 얘기할 때도 애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각적 디자인을 얘기할 때도 얘기하고 브랜딩을 얘기할 때도 지금 애플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얘기할 때도 애플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모르죠. 그거 가구 의자 있잖아요. 의자 명품 의자가 하나 있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의자를 선택해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소에 갖다 놓은 게 있었는데 그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그 의자가 완판 품절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가구 디자인을 얘기할 때도 이 애플사가 살짝 나와요.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진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거는 독자적인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애플은 전문가를 위한 컴퓨터로 인식되고 있다. 애플은 유머러스하고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 하나만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죠. 세계적인 컴퓨터에서의 기업 이미지 통합 CI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거죠. CI이면서 BI, 그러니까 CI 하나로 여기는 다 통일됐죠. 완전히 모든 전자제품에 다 모든 제품군에 핸드폰, 아이패드, 뭐 노트북, 뭐 다 굉장히 소박한 사과는 제품의 독특한 디자인과 더불어 기업의 창조성과 차별성을 보여준다. 여기 나와요. 소박한. 그러니까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저 한입 베어문 사과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저 한입 베어문 사과 저거를 보여주면서 어린애들한테 뭘 연상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정도로 유머러스하죠. 사실은 글로벌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글로벌 그 이미지 회사를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그 애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변하지도 않아요. 아, 색깔은 변한 게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는 애플을 처음 만난 게 1994년도에 그 맥킨토시 구입을 하면서 애플을 봤거든요. 약간 심지어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일반 PC를 쓰는 친구보다 뭔가 자부심?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인가요? 다음은 페덱스예요. 그 미국 물류업체 1위죠, 1위. 페덱스는 예전에는 페더럴 익스프레스라는 풀네임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긴 설명형 이름을 갖고 있었죠. 물류업체의 경쟁력은 신속, 정확, 효율이죠. 그건 뭐 다른 나라의 물류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새로운 CI는 이전 이름을 줄인 것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과거의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아주
발음 자체도 그렇고 그 페더럴 익스프레스보다 페덱스 훨씬 더 빠르잖아. 빨고 짧고 명료하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색깔 FED까지 그 블루, 그다음 EX를 그 오렌지 계열 이런 대비 준 보색 대비죠. 보색 대비를 강렬한 색상 대비를 써줌으로써 눈길도 좀 사로잡고 오는데 그 대비 색깔 자체도 촌스럽지 않죠. 약간 그 보라 퍼플에 가까운 블루하고 저 오렌지하고 참 잘 어울리지만 그 보색의 강렬한 대비감이 네 전체적인 완성도 높은 CI를 만들어낸 거죠. 다음은 IBM이에요. IBM은 이제 컴퓨터의 대명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생각되는 회사죠. 처음 개발된 이후 40년 이상 변하지 않은 그 CI인데요. 1960년대에 제작된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1960년대에 제작된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려 보면은 촌스럽지 않죠. 그쵸?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IBM의 CI가 컴퓨터 관련 기업들의 그 표준을 꾸준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라는 긴 이름을 IBM으로 축약 단순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젊은 지성과 미래 지향의 의지를 표현하는 블루 색상을 선택했고 그다음 특히 로고로 관통하는 이 줄무늬는 스피드하고 빠르고 뭐 그다음에 뭔가를 관통하고 뭐 통한다 뭐 이런 걸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어, 그 기본 완전히 그 표준이 되는 어, 컴퓨터 회사의 표준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컴퓨터 회사 하면 IBM 뭐 그게 유지돼 왔다는 것도 대단하고 외국 기업들의 이 CI가 롱런하는 거 보면 좀 부러운 게 우린 좀 대기업의 어떤 CI도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트렌드에 따라서. 근데 얘네들은 좀 그런 게 없죠. 꾸준히들 이어가는 거의 큰 차이 없이 이런 거 정도는 좀 변한 모습이 보여도 우리나라 마지막 그 풀무원을 하나 말하면서 2차씩 끝내볼게요. 자연을 닮은 큰 그릇 슬로건과 함께 고품격 이미지를 구사한 풀무원의 이미지 전략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해요. 풀무원만큼 CI의 도움을 많이 받은 기업도 흔치 않다고 평가를 하죠. 풀무원이 선점한 건강한 자연 그 이미지는 국내 최대의 종합식품회사인 CJ제일제당조차도 획득하지 못한 최고의 브랜드 자산이라고 해요. 그러한 풀무원 CI는 총 4번에 걸쳐서 변화가 됐고 진화했어요. 처음엔 이런 게 아니었죠. 어, 이제 우리는 어디서나 이걸 보면 이 풀무원의 어떤 이미지 다 빼고 슬로건 빼고 그 로고 타입 빼고 이것만 봐도 이 심볼만 봐도 풀무원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죠. 그리고 저 그린 색상 식품회사가 그 선점할 수 있었던 최고의 그 파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이게 회사에서 이미지를 가져온 거라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여기 볼게요. 1981년 풀무원이에요. 어떠신가요? 새마을운동? 82년 유기농 슈퍼. 그러니까 참 두부 사업, 콩나물 사업으로 물론 상장 기업이에요. 대기업은 아닌데 그다음 풀무원 녹즙으로 되게 유명해졌죠. 이렇게 쭉 81년부터 오다가 1986년에 풀무원 식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94년에 드디어 풀무원 큰 그릇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로고타의 글씨 서체의 분위기도 달랐고 그 다음에 이 그릇의 큰 쉐입도 다르고 컬러도 달랐어요.
95년도에 풀먼 녹즙, 뭐 ECMD, 엑스프레시 물류, 뭐 이렇게 이제 유통 선진화, 유통업이랑 같은 식품 유통업을 같이 한 거죠. 건강식품 중심에서. 그 다음에 어 요때 지금 2005년도에 바뀐 지금의 이 풀무원은 사업 다각화를 시작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단순히 식품 중심이 아니라 이제 외식 사업도 하고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렇게 변화가 돼서 이런 변천사를 가져왔어요. 2차시 여기까지 하고 그 풀무원 이야기 3차시 계속 이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